안녕하십니까. 이교의 필통입니다. 오늘이 10월 4일인데요. 금요일.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어제 10월 3일 서울 시내 광화문 일대에서는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커다란 집회를 했죠. 사실 어제 저도 현장에 마감을 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쭉 돌아다녀 봤는데요. 많은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동영상을 찍었는데 약간 에러가 나가지고 어제 그 동영상이 아예 그냥 못 올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 금요일 날 아침 아주 좋은 날씨에 다시 찍게 됐습니다. 어제 정말 나오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요. 엄청난 함성이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제가 광화문 함성은 거짓에 대한 거부다라는 주제로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오신 분들 아시고 또 뉴스로 많은 국민들이 보셨겠지만 광화문 문에서부터 서울역 지하철역 출구까지, 그러니까 시청 숭리의문을 지나서 남대문로를 거쳐서 서울역 지하철역 입구까지 정점 시점이 저는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한 2시나 2시 반 그 사이에는 꽉 찼는데 거의 뭐 입주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4시 한 40분쯤에 우리 회사가 바로 광화문 근처에 있어가지고 나가봤는데 그때도 엄청났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큰 인파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근데 어제 인파들의 특징을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여당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동원된 인파였고 태극기 세력이었다. 심지어 보통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우리 공화당 중심의 노년층의 그 세력이다. 이렇게 정부 쪽에서나 문정권 쪽에서나 이쪽 좌파 진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태극기 세력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는 태극기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또 태극기 세력이라는 이 말에 든 묘한 뉘앙스, 마치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마치 어떤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 태극기 세력이라는 말에도 태극기를 폄하하는 아주 못된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되겠죠.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 아닙니까? 태극기 안에는 우리 소년들의 그 피나는 그 투쟁의 역사, 피해의 역사, 거기 다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 국기입니다.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면서 폄하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제는 태극기 세력이 물론 있었지만 태극기 세력은 소수였고 어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조직한 자발적으로 나온 국민들의 집회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태극기 세력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제 근거는 보통 태극기 세력에 나온 분들은 손에 태극기나 성족이나 또는 태극기 배지나 뭐 모자나 이런 태극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소득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걸 아무것도 안 들은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본다면 준비 없이 나온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태극기 세력에 나왔던 분들이 아니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봤고요. 그리고 20대, 30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20대 29살 직장인이라는 이제 막 직장을 가졌다는 그 청년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20대는 보통 이런 데 잘 안 나오는데 나왔다고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혼자 나왔냐 여럿이 나왔냐 그러니까 혼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광화문 KT 앞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잠깐 그 20대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나온 이유가 간단하답니다. 거짓말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 난 거짓말에 대한 반대 때문에 나왔다. 간단하더군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야, 이건 조직적인 거짓말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30대 가정, 그러니까 이 부부와 어린 한 5살, 6살쯤 되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부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한 가족이 다 입에 맞춘 듯이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부정직에 정말 그분들 말로는 치가 떨려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정직에 대해서 정말 엘러지를 느꼈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20대, 30대 분들이 어제는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사실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이런 그 자유민주진영에서 별도의 또 이 집회를 열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집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어제는 이 가장 큰 주최 측의 가장 큰 단체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투쟁대회라는 이름으로 투쟁본부에서 주최한 것이 가장 컸고, 그것이 이제 광화문 내거리에서 자리를 잡고, 여러 연사들이 나와서 이제 연설도 하고, 스피치도 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어제 나오신 국민들한테 나눠준 팸플렛에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제, 문재인 하야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에서 만든 그런 팜플렛인데요. 거기서 제가 눈에 띈 게, 왜 이 대회를 열게 됐고, 왜 광화문 광장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 그리고 서울역 앞으로 왜 나왔냐, 그 이유를 7가지를 들더라고요. 크게요. 그걸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를 든 투쟁본부의 사유인데요. 첫째, 한미동맹 파기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한미동맹 파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소미아 파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한일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별로 이렇게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듯한, 그러니까 연합훈련 하든 말든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작권 조기 이 반환이라든가 미군 기지 조기 반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미 동맹에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주장이 거의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파괴. 이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금으로 늘리는 지금 일자리만 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늘리는 그런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파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웬만한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요. 셋째, 안보 해체. 남북 평화 경제 하루에 76조 날아간다. 이렇게 가로열고 썼는데요. 평화 경제라는 말이 이것처럼 정말 엉뚱하고 생뚱맞고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그 경제 GDP 규모는 우리나라 포항의 GRDP 조금 더 쳐준다면 대전의 GRDP, 그러니까 지역 경제 총생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GDP의 45분의 1, 약 5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시장 경제가 발달되지 못한 그런 경제와 무슨 교류를 해가지고 평화 경제로 세계적인 경제로 도약한다는 겁니까? 일방적인 퍼주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물론 평화 경제라는 말에 한 가지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우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 주민의 아주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봉제 산업이라든가 신발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건 지금 방글라데시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걸 다 넘어갔거든요. 베트남에서도 이제 그 단계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우리 동부들의 그 값싼 노동력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기도 길어봤자 3년, 5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남북 평화 경제를 한다면서 안보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유를 또 들었고요. 넷째, 원전 폐기입니다. 이 원전 폐기는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원전을 폐기한다는 것은 국가의 국적이 정말 중대사인데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투표를 했습니까? 아니면 국회에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원전 폐기 그 하나만으로도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째, 4대 강보 해체입니다. 4대 강보 해체는 하려다가 지금 그 유역의 주민들이 거센 반발에 지금 부딪혀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단된 상태인데요. 아마 하지 못할 겁니다. 4대 강보 해체도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여섯째, 국제 외교에서의 완전 왕따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 친여 지상파들 여러 가지 짜집기를 편집을 해가 영상을 짜집기를 해가지고 정부에 문재인 정권에 유리하게 뉴스를 하는 KBS, MBC나 그리고 뭐 노조가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그 SBS 이 지상파 3사 그리고 YTN 연합뉴스 TV 이런데 이 뉴스를 봐도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 조상들과의 그 외교 이 무대에서 왠지 모르게 주변으로 돌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국민이 뽑아준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외국 정상회담 자리에 나가가지고 제대로 좀 그 발언도 못하고 외곽에서 이렇게 도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표는 주지는 않았지만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그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탄핵 절차는 그때 치고 일단 대통령 선거의 절차는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런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우리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저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 정상으로서는 저분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주사파, 고려연방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주사파에 대한 그 비판은 많은 국민들이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속속들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40여 개 비서관급 이상의 수석비서관 바로 밑에 비서관급 비서관 중에는 정부에서 파견된 각 부처에서 파견된 비서관들을 제하면 거의 100%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김일성주의, 그러니까 그 김일성주의라고 하면 주의라고 하면 이즘이라고 하면 무슨 대단한 거창한 이런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김일성주의라는 건 뭐냐면 김일성 일가가 자기네들은 백두혈통을 타고났고 민족적 그 정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김일성가가 계속 정권을 잡고 자립경제로 외세에 의탁, 그리고 외사라는 건 그냥 말이 외세지. 그러니까 외국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을 겨냥해서 하는 말인데, 독립적으로, 경제와 정치를 이끌어 간다는 주의. 한마디로, 김일성 독재주의가 김일성 주체사상이거든요. 주체사상이라는 건 정말 논리적 구조가 아주 허약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피 끓는 젊은이들 이렇게 봤을 때, 야, 이거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자립경제를 이루고, 강대국으로 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내로 가면, 김일성 집안이 대대로 독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웃기는 한마디로, 하는 말로 짜장이죠.
그런 주사파의 이 주체사상에 이렇게 찌들었던 그런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 비서관급에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자유시장주의에 입각한 헌법의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고 의지가 없을 뿐더러 주체사상에 경도돼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이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실책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어제 보셨겠지만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킨 거, 그리고 자기의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듯한 그러한 이 행태, 이런 걸로 봤을 때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해야 한다.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당선이 됐지만 통치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하야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광화문 집회는 단순히 어떤 거창하게 문재인 대통령 하야 하는 그런 이 모토를 이 모토 하에서 열렸지만, 그것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대, 30대 이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조국 장관 임명이라든가 조국 가족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말 흔히 말하는 자연법칙, 2 더하기 2는 4라는 이런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듯한 그런 발언들, 너무너무나 뻔한 표창장 위조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온갖 이 변명으로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국민들이 분노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단군 할아버님이 단군 조선을 개창한 10월 3일 그런 하늘이 열린 날이지만, 또 하나의 하늘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하나의 하늘은 뭐냐? 국민들이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반자유적, 반민주적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정서의 반정서,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이 국정의 방향에 어긋났기 때문에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이러한 거대한 광화문 광장, 요즘 광화문 광장을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이승만 광장으로 고쳐서 부른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승만 광장이라고 지금은 부르겠습니다. 이승만 광장의 그러한 함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국 장관이 하루빨리 장관직에서 사퇴를 하고 검찰에 정정당당히 나가서 진실을 밝히는 그러한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그 함성을 계기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길을 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